자, 평행이동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제가 평행이동은 했었어, 설명을. 언제 했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함수하기 전에 평행이동을 모르고서는 2차 함수도 설명할 수 없고 원도 설명할 수 없고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평행이동 다 설명했었어요. 평행이동은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평행이동. 간단하게 뭐 이거였잖아요. 평행이동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 하나는 뭐의 평행이동? 그래프의 평행이동이라고. 그치? 점 A, B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점 A, B 아주 좋아요. 얘를 X축방을 N만큼, Y축방을 N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였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는. 야, 얘가 지금 Y축, 얘가 X축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가 뭐라 그럴까요? 3,2라 그럴까요? 3,2라는 점이 있었어. 3,2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라. 이거를 보통 표현할 때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러기도 해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만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2만큼, 아래쪽으로 1만큼 내려오서 여기일 거 아니에요. 2만큼, 1만큼. 2만큼, 1만큼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을 때는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좌표는 5가 될 것이고 Y좌표는 1이 줄어들 테니까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답은 5,1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끼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점을 평행이동시킬 때는 그대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된 만큼을 X좌표에다가 추가시켜주면 되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된 정도를 Y좌표에다가 추가시키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2 추가하고 마이너스 1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5,1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면 되냐면 상식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꾸지 않고 추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X축방에 N만큼 평행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M이 되는 거고요. Y축방에 N만큼 평행되어 있다 그러면 Y좌표도 N만큼 추가시켜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M, B 플러스 N이 된다. 이게 바로 점의 평행이동이었어요.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야? 그래프의 평행이동인데 그래프의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x, y에 관한 식 이퀄 제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러면 좀 여러분이 어려울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 그래? y 이퀄 fx라고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 y 이퀄 fx라는 이 그래프를 x축방을 n만큼, y축방을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식을 구하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봐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거야.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여러분 잊어버렸을 테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y 이퀄 fx라는 어떤 그래프식이 있어요. 이게 y 이퀄 fx예요. 여러분 어떤 그래프식이 y 이퀄 fx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래프식, 다른 말로 도형의 방정식이나 함수의 그래프식, 그래프의 식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지만 어느 점에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자 그래프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식이 Y 이퀄 fx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 이와 같습니다. 예컨대 Y 이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이게 이제 3차 함수라는 거예요. 아직 배우질 않았죠. 고2 때 배울 텐데요. 어떤 3참수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뭐냐면 3참수 그래프 이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 그래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모든 점이 다 X좌표 세제곱한 거에서 X좌표 4배한 걸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Y좌표가 되는 그런 점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런 그래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식이라는 거의 의미는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의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 바로 그래프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원래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좌표를 X, Y좌표를 Y라 그러면 X랑 Y의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전체를 지금 X축방향 N만큼, Y축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그 위에 있었던 이 X, Y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X축방향으로 그만큼, Y축방향으로 그만큼 평행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프 전체가 X축방향으로 N만큼, Y축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도 X축방향 N만큼, Y축방향 N만큼 평행이동했을 테니까
결국 원래 그래프 위에 있던 x, y도 x n만큼 y n만큼 평행이동할 테니까 점의 평행이동 조금 전에 공부했지만 x n만큼 평행이 있다 그러면 x좌표에다 m을 더하는 거고요. y n만큼 평행이 있으면 이 y라는 값이 y 플러스 n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x, y가 x 플러스 m, y 플러스 n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 그래프식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찾을 이 그래프식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점에 x좌표를 라지 x라고 그러고 y좌표를 라지 y라고 하자면 라지 x와 라지 y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이동된 이 그래프식이 된다 이거야. 라지 x와 라지 y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이거 이퀄 라지 x, 이거 이퀄 라지 y라고 봤을 때 이 점을 라지 x, 라지 y라고 보면 라지 x와 라지 y 사이의 관계식이 바로 이동된 그래프식이고 원래 점을 스몰 x, 스몰 y라고 놨다 그러면 스몰 x와 스몰 y 사이의 관계식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옛날 그래프라면 새로운 그래프, 이동된 후의 그래프는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스몰 x와 스몰 y의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이 관계식을 그대로 써볼까? 우리 x 플러스 m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라지 x. 스몰 y 플러스 n이 라지 y. 스몰 y 플러스 n이 라지 y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x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m이고 y는 스몰 라지 y라서 이거 넘기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n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몰 x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몰 y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스몰 x 스몰 y 관계식이 자연스럽게 라지 x 라지 y 사이 관계식으로 바뀐다 이거지. 아이고야, 결과만 한 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이 설명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요. 나중에 21번, 30번이라는 미분, 적분 문제를 풀려면 이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만큼의 기초적인 지식을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만 체계적인 나중에 미분의 이야기와 적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한 문제 안에 대칭성, 우함수, 기함수, 주기성, 뭐라 그래? 그런 미분에 관련된 이야기, 적분에 관련된 이야기, 극한에 대한 이야기,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동안, 짧게는 17년, 길게는 20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20번, 30번에다 쏟아붓는 게 바로 수능시험이거든, 지금. 비정상이에요, 지금 수능시험은. 21번, 30번만 어려워요. 거기에 온 힘을 다 쏟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암기로 안 되는 거예요. 기억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고력밖에 못 푸는 거예요. 그 기본이라니까 이런 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는 게 결과만 외우지 마라. 소용이 없다. 그런데 내신 시험은 결과만 외워야지 시험을 잘 봐요.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필이 어찌 이렇게 탄력이 좋을까? 화나요, 난 정말 진짜. 내신 시험 잘 보려면요 이런 식으로 다 알면 안 돼요. 그 얼마나 제가 화가 나겠어요. 내신 시험 잘 보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조용히 해요. 저 에어컨. 이게 에어컨 펌프 소리예요. 내신 시험 잘 보는 방법은 딸딸딸딸 외우면 돼요. 그 협소한 범위 안에서. 나빠 대한민국 교육. 혁신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잔소리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내신 시험 공부할 때도 이런 이야기 다 할 줄 아셔야 되고 거기에 외워질 만큼 그 협소한 범위 안에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시라고. 외우진 마시고. 애들 다 외운다고.
좋은 방법이 아니야. 내신 따로 공부해야 되고 수능 따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그럼 고3 때 진짜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처음부터 다시 한다니까요. 어디서부터? 지금 여러분 이 수학 50일 수학 지금 이 50일 수학 듣고 있는 학생들의 절반이 지금 수험생들인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고1, 2 때는 다 외워서 풀었으니까. 생각이란 걸 하려면 처음부터 다 알아야 되는데. 완벽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야구를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직접 미국에서 사온 메이저리그 공식 공인구입니다. 야구공인데 야구를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그 야구 코치, 야구 코치에게 현역 야구 코치한테 제가 배우는데 공을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을 던질 때는 이게 여러분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야구 그냥 좋아하는 애들도 몰라. 이렇게 던지는 줄 알잖아. 보통 야구 선수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이렇게 던져 이렇게. 근데 어떻게 던지냐면 야구 선수를 던질 때 옆에서 때리면 딱딱딱 소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이 실밥을 요걸로 채요 이렇게. 이 소리가 다 나요. 되게 커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마이크지. 야구 선수 옆에서 공 던지는 거 들어보면 던질 때 이 소리가 나요. 이거 훨씬 커요. 어떤 소리? 이 소리. 툭 소리 나죠. 이게 난다고. 근데 초보자들은 그냥 이렇게 던져.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나. 근데 그 야구 선수 이거를 밀면서 이걸 돌리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왜 그 소리가 나야 되는지 원리를 설명해 달라 했거든. 내가 야구 코치님한테. 그러니까 나를 되게 황당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걸 왜 하려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제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이해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물리 공부할 일 있냐. 그렇게 해야지 공이 멀리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원리는 파악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리는 나중이라도 터득해도 좋으니까 몸 먼저 따라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몸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학교 선생님 같은 보통 선생님들 아니면 대학 교수님들 같은 분들이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 맨날 원리를 탐구하려고 그러니까 늦대. 몸을 먼저 따라간 다음에 나중에 원리를 탐구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계속 원리만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되게 늦다라는 거야. 그래서 되게 저에게 그렇게 나쁘다고 이렇게 잘못된 학습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내가 느꼈어요. 아, 이 수학이랑 일반적인 운동이랑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구나. 그런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겠구나. 수학이라는 거는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아예 불가능한 거고요. 어디까지나 수학은 몸으로 하는 거 아니까 몸이 기억해야 되는 당연히 저런 것들은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리 위주라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좀 이렇게 몸에 대해서 먼저 익숙하고 나중에 가더라도 이 수학이라는 거는 완전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서만 하는 이 수학이라는 건 그냥 예전에 그 참 좋은 얘기던데 그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철학 좀 이렇게 그 강의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 그분이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와 되게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그건 다른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 거의 내용이 뭐였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체계를 잡는 일이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다루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가상적인 체계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로 접목시키는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야지만 좀 눈에 보이는 것만 탐구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쪽을 탐구해서 눈에 보이는 곳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그 수학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기초 과학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수학을 공부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원리를 파악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일반적인 운동이랑은 정말 다르다. 어떻게 놓으라고? x 플러스 m을 라지 x. 얘를 라지 y라고 놓는다면 라지 x와 라지 사이의 관계식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관계식.
근데 라지 x와 라지 y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스몰 x와 스몰 y에 대한 식으로 바꿨어요. 왜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스몰 x와 스몰 y의 관계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라지 x와 라지 y 사이 관계식으로 변형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 대입해보세요. 어떻게 돼? 시작. y-n은 f에 대해서 그냥 대입해봐. 시작. 라지 x-m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라는 거지. 왜? 라지 x와 라지 y 사이 관계식을 찾았잖아요. 이게 답이라는 거야. 아,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뭐냐면, 이게 봐요. 그대로 쓸게요, 내가. 이게 답이라니까, 이게. y-n equal f에 대해서 x- 이게 최종적인 답이야. 그런데 최종적인 답 쓸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몰 x와 스몰 y를 이용해서 쓰는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답이라는 거지. 그런 다음에 외우기 시작한 거지. 어떻게? x 대신 x-m을 대입하는구나. x-m만큼 그래프를 평이동시킬 때는 부호를 바꿔서 대입하는구나.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또 두 번째 설명하는 거예요. 스몰 x 대신 x-m, m만큼 평이되어 있지만 x-m을 대입하는 거고, 스몰 y 대신에 시작 y-n을 대입하는구나. y-m만큼 평이동했으면 y 대신 y-n을 대입하는구나. 그래서 평행이동은 두 가지인데, 그래프를 평행이동할 때는 부호 바꿔서 대입하고요.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있는 그대로 대입한다. 있는 그대로만 추가시키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평행이동을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 번만 연습하고 문제 풀어볼까요? x축방을 -3만큼 y축방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런 점을 평행이동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원도 배웠으니까 원을 이용해 볼까요? x의 제곱 뭐 한번 해볼까?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이퀄 4. 얘를 x축방으로 -3만큼 y축방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해보자. 두 가지 모두 한번 다 해보자 이거야. 이건 뭐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 이게 바로 뭐야? 그래프의 평행이동이 되는 거죠. 점의 평행이동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x축방을 -3만큼 y축방으로 플러스 2만큼 점의 평행이동은 있는 그대로 더하는 거니까 y 대신도 플러스 2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3 더하기 1이니까 -2가 최종적인 x좌표고요. -3에다가 플러스 2를 더할 테니까 -1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 -1이 된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킬 때는 x 대신 뭐를 대입하는 거야? x 플러스 3을 대입하는 거죠. x 대신 x 플러스 3을 y 대신 뭘 대입하면 돼? y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y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는 거. 그것도 잊지 않으셔야죠. 그치? y축방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면 y 대신 y 마이너스 2 부호 바꿔서 대입하는 거야.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킬 때는 부호를 바꿔서 대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x 대신 x 플러스 3을 대입하니까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대신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y 제곱 이퀄 4가 된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킬 때는 뭘 바꿔서? 부호를 바꿔서 대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요, 점으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를 직접 이 그래프를 가지고 x축방을 -3만큼 y축방을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시켰지만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모든 원에는 중심이라는 게 존재하고 중심은 점이잖아요. 생각해봐. 중심이 얼마야? 시작. 0,-2잖아요. 그러면 이동된 이 중심은 얼마로 바뀔까? 이걸 생각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원의 방정식, 원을 평행이동해도 그대로 원이 될 테니까 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중심과 반지름만 찾으면 끝난다는 거야. 그런데 중심은 원래 중심이 0,-2였고 그래프 전체를 x축방을 -3만큼 y축방을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중심도 x축방을 그만큼 y축방을 그만큼 평행이동할 테니까 이 중심은 점이잖아요.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점이잖아요. 점을 평행이동하는 거는 쉽잖아. 이렇게. 점을 평행이동한 거는 쉽잖아. 이렇게. 그대로 추가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반지름은 원래 반지름이 2였으면 여기서도 반지름이 2죠. 왜? 아무리 평행이동한다 그래도 반지름이 변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이 길이가 2인 원이니까 점심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처리해도 아까랑 똑같은 답을, 미안해, x 플러스 3인데 아까랑 똑같은 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차이점만 일단 이해하자.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있는 그대로, 그래프를 평행이동할 때는 부호를 바꿔서 대입해서. 딱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